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들이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북에 대한 심화학습,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까요, 강철님? 네. 홍강철입니다. 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북에 대한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홍강철님을 모시고 이제 북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 왔지만 일반 반복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거 말고 좀 깊이 있는 이제 이런 소식들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언론에 자주 나오는 노동당 군사위원회란 무엇인가 또 했고, 그 다음에 북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라는 사실도 말씀드렸고, 근데 댓글 좀 보셨어요? 사람들 안 믿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직도. 저희들이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씩 또 생각들이 바뀌시겠죠. 또 그리고 이제 다른 생각 갖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철님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죠? 이번에 7월 2일에 북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있었습니다. 제7기 제14차 확대회의고요. 그 회의가 있었죠. 7기 14차라는 거는, 그러니까 7차 당대에서 선거된 정치국이, 정치국이 14번째 회의라는 소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소리죠. 이게 항상 헷갈렸던 게,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중국도 이렇게 소식 들어보면 인민대회 이렇게 양회를 연다 이런 걸 하는데 몇 기 몇 차가 늘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몇 기가 좀 앞에 좀 큰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7차 당대에서 7차 당대에서 선거된 그 정치국이 하는 14번째 회의라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정치국이라고 하면 조선노동당 안에서도, 당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모임이다, 조직이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당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당대입니다. 네. 근데 당대라는 거는 자주 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례 들어서 6차 당대회는 1980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7차 당대회는 2016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6년 만에 지금 당대회가 열린 겁니다. 네. 그 당대회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열리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뭐죠? 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6차 당대에서 제시된 그 과업을 수행해야만 다음 7차 당대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6차 당대에서 사회주의 10대 전망 목표라는 걸 제시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거죠. 사회주의 10대 전망 목표. 예. 그래, 그게 전력 얼마, 석탄 얼마 이렇게 생산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경제 제재로 인해서, 그리고 또 고난의 행군을 겪다 나니까 그걸 6차 당대의 가업을 수행 못한 겁니다. 그래서 7차 당대가 열리지 못하게 된 거죠, 계속. 그러다가 2016년에 와서는 2010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선거되고, 그리고 또 지목되고, 또 이렇게 당위원장으로 또 선거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후계자가 바뀌었으니까 6차 당대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후계자가 새로운 당이 나가야 될 길을 이제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차 당대가 2016년에 열리게 된 겁니다. 36년 만에. 근데 이렇게 당대와 당대 사이에서 그 사이에 이렇게 열리지 못하게 될 때는, 이럴 때는 당 대표자 회의가 중간에 중간에서 당 대표자 회의가 의사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당 대표자 회의가. 그러니까 2016년에 7차 당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6기 몇 차, 6기 1차, 6기 2차 이런 식으로 회의가 계속 있었겠네요. 네, 있었죠. 전에는 그렇게 정치국 회의도 그렇고 정치국 확대 회의나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당 대표자 회의가 또 열리지 않을 때는, 그땐 정치국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그런 겁니다. 정치국은 그런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비교적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당대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주로 이제 대통령 후보자를 뽑는다든가 이제 이런 게 좀 의미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 이쪽 뭐라 그럴까 사회주의가 아닌 쪽에서도 전당대회는 사실은 의식이거든요. 약간 세레모니의 의미가 크고, 이제 실제로 결정이 되는 것들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국이라든지 정치국 확대라든지 우리 치면 원내대표라든지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과별로 이제 아무래도 살림은 운영하게 되겠죠. 지금 그래서
북에서 정치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에 확대 회의라고 하면 또 해당 부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뭐 이렇게 정도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네. 정치국은 또 네. 상무위원들하고 정치국위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치국 회의를 하게 되면 이제 상무위원, 정치국위원, 정치국 후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확대 회의라고 할 때는 그 회의에서 이제 토의돼야 될 그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그런 관계부문 일꾼들까지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번에 그 정치국 7기 뭐 14차 전원회의 확대하게 된 거는 거기는 네. 뭐 기본 그 안건이 토의 안건이 이제 그 코로나, 네.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열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중앙비상방역지휘부 그 성원들도 참가하게 되고 그 방청으로 참가하게 되는 거죠. 도당위원장, 도인민회 위원장, 그다음 무력기관 일꾼들 이게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확대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가 있는 그런 해당 부서 책임 일꾼들이 참가하죠. 거기에 또. 그러니까 보통 정치국이라고 하면 의사결정이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방역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잡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잡힌 방향을 집행할 사람들도 필요한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조금 한 가지 뭐 저희가 또 차츰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자꾸 조선 지금 당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아무래도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측 같은 경우는 이게 당에서 정해진 의사결정이 뭐라 그럴까 행정부에 거의 이렇게 집행이 되는 형식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당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에서. 그러니까 네. 그 북에 있는 여기 남아도로 말하면 행정부죠. 네. 네? 행정부 그 일꾼들 자체도 거의 다 이게 조선노동당 당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 입당할 때는 당리 강령과 규약을 준수하고 네. 그러니까 당리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면서 입당을 청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정책을 관철해야 될 임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당원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경제정책까지도 당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그걸 승인한다라는 건 당이 결정한 내용을 내가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겠다, 네. 따르겠다, 네. 뭐 이런 네. 의사표시네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저희랑 많이 차이가 있어서 네. 네,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고요. 그 정치국 사람들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상무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느낌상으로는 늘 있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네, 그렇죠. 고정적으로. 네, 고정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네. 이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은 회의가 열리면 올라와서 모여서 회의 참가하는 겁니다. 그럼 후보위원은 상대적으로 좀 신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좀 낮다고 봐야죠. 직위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미리 이제 그 무슨 중앙이 그 중국 공산당 중앙이 이제 상무위원이 되기 전에 약간 뭐 트레이닝을 받는 시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준비를 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강철님이 늘 얘기하시듯이 뭐 자꾸 북한이 안 바뀐다 욕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북측은 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미리 조정을 한다, 준비를 한다, 문제가 안 생길 사람을 뽑아라, 뭐 이런 말씀들을 늘 하시는데, 아마 이런 트레이닝 과정이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이제 저기 북녘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